안녕하세요. 유관방 전설의장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학교 가기 싫어한다고 둘러대게 되면 깨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웃어넘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깨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애들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네. 최근 그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소아 청소년들이 한 10년 사이에 2배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2배보다 더 증가된 것 요즘 같아요. 저희 한의도 아이들이 머리 아픈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애들도 그렇고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아이. 애들도 여자애들도 그렇고 네. 자꾸 머리 아픈 애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학교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이렇게 방해가 될 수 있고 다른 2차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긴 한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애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도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얘가 왜 그러지? 깨병인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이니까 검사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소아 청소년기의 두통은 청소년기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되고 특히 학업이라든지 공부량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교우관계, 요즘 네. 애들 친구들끼리 친구와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많이 예. 받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과도한 학업이라든지 게임 같은 거, 네. 카페인 섭취라든지 시력이 떨어져서 눈의 피로가 생기게 되면 네. 이것이 두통을 만들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답니다. 소아 청소년기의 두통은 처음 어린 나이에는 남자아이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자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어릴 때 남자애들이 열이 더 많아서 열이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두통을 좀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기, 그 중학교부터는 소화기에서 발생하는 두통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소화기의 문제는 여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양상이 남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아 청소년기의 두통을 원인에 따라서 편두통, 긴장성 두통 같은 1차성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두비동염이라든지 중농증이요? 아니면 뇌종양 같은 예, 2차성 원인을 가지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엄마들이 이제 혹시 애가 머리 쪽에 이상인가 다른 질환이 있어 겁을 내셔서 심한 경우는 CT도 찍어보고 했는데 네.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대부분 1차성 두통이란 말이거든요. 네. 아이가 좀 긴장을 네.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년이 자꾸 올라오면서 애들이 피곤을 많이 느껴요. 네, 아니 제 환자의 경우인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재수를 하게 됐는데 주 메인 증상은 두통입니다. 근데 너무 두통이 심해서 병원 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CT 검사까지 했는데 아무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긴장성 두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운동 부족.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를 하게 되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못하죠. 없잖아요. 먹고 앉아 있다 보니까 다 그 장 환경이 안 좋아지죠. 가스는 많이 차고 장 환경 안 좋아지면 머리까지 두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이 첫 번째인데 운동 부족을 안 하려면 쉬는 시간에 조금 움직여줘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소년기의 가장 문제점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소화기 불량, 그다음 운동 부족. 이것들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시켜주고 많이 걷고 장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제일 두통 예방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이게 1차성 두통은 이게 편두통으로 해서 추후에 또 어른이 돼서도 계속 지속이 습관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 자꾸 이제 습관으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진통제만으로 이게 의존하게 되면 그렇죠. 타이레놀 같은 거 자꾸 먹고. 이게 나중에는 이게 자꾸 의존하게 되고 약물 오남용어가 많기 때문에 여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가 애들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없어 좀 도와줘야 되고 또 수면 습관이라든지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좀 몸을 좀 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런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기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체한다든지 배에 가스가 차게 되면 머리가 말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밀가루 음식. 그리고 달달한 음료수들. 네. 그리고 뭐 카페인 같은 커피라든지 왜냐하면 자꾸 너무 아이들도 보게 되면 요즘에 저희 아들도 또 하게 되네요. 보면 친구들 어디 있냐 그러면 요 앞에 카페 가서 뭐 공부를 뭐 약간 공부도 하고 공차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공차 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먹고 네. 또 친구하고 또 카페 가서 뭐 요즘에 이게 거기서 공부한다고. 개별 스터디가 이게 서로 이게 스터디 룸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뭘 커피숍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뭐 서로 중학생인데도 언론한다고 카페 음료를 야 이게 뭐지 하지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이제
수면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네. 아니라 이제 머리 아픈 거라든지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좀 운동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강조합니다. 좀 시간이 없겠지만 식사 후에 가볍게 한 2-30분 정도 걷는다든지 네. 아니면 친구들하고 즐겁게 조금 사이사이에 좀 뛰어놀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토요일마다 농구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횟수는 작은데 안 하는 그렇죠. 옛날에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되면 쉬는 시간마다 애들 막 진짜 개떼처럼 나왔거든요. 그냥 앞에 나와서 막 공 가지고 축구하고 그 10분을 막 미친 듯이 달리고 와서 땀 뻘뻘 흐고 다시 들어오고 너무 점심 오늘 때도 가격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미친 듯이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 아이들은 미친 듯이 뜁니다. 진짜 아무것도 더 하시네. 아니 공 한 개가 있어. 그 당시에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방에 공이 한 개였어요.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까 세대 60살도 지금 세대 차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반에 30명 이상은 그렇죠. 그 조퇴하고 그냥 집에 갔죠. 그렇지만 머리 아프다고 간 애가 없었어요. 그냥 깨병이었죠. 그죠. 그 아프면 빨리 선생님도 가고 싶은.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러세요? 오늘 아니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좀삐 뭐 그런 폭력은 그런 삶을 거쳐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도 조금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점심 먹고 나서는 친구들하고 좀 걷는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조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처럼 오늘 요즘에 자꾸 아픈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사실 더 심하면 또 약도 쓰고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네. 단순한 스트레스라든지 먹거리 때문이라 그러면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정의 안영미 원장, 소정의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